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행정학 강의하고 있는 김재중 강사랍니다. 자, 2026년 대비해서 제 행정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커리큘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 소개부터 좀 간단히 드리면, 저도 여러분 지금 준비하시려는 공무원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공직생활 시작을 행정고시 55회 합격이라 돼 있는데, 합격 연도가 2011년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2012년부터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근무를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는 행정안전부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은 지금은 아마 충북 진천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라는 기관에서 2012년 4월부터 해서, 그때는 제가 교육받을 때는 과천에 있어요. 과천에. 그래서 지금도 일부 과천에 이 정부 청사 건물들이 있죠. 과천에서 제가 교육을 받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금은 또 세종시로 내려갔죠. 행정안전부가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 서울청사가 어디 있냐면 경복궁 아시죠? 경복궁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자, 거기서 제가 수습 사무관 생활을 끝이 내고요. 그리고 이제 수습이 끝나고 나서는 울산광역시로 내려와요. 울산광역 내려와서는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좀 장기간 근무를 해요. 기획조정실에 근무할 때는 제가 주로 어떤 일을 했었냐면 법제팀장을 처음에 먼저 했었거든요. 법제팀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치법규에 대해서 법제심사 업무를 지원하는 게 제가 했던 업무 중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균형발전팀장을 했었어요. 균형발전팀장은 어떤 일이냐면, 최근에 이 지역 소멸이라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가의 지원을 잘 받을까, 제가 항상 고민했던 일들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 관련 위원회에도 파견 근무를 했어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인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아마 여러분들 수험 공부하실 때, 지방자치 파트 공부하실 때 특히나 이 위원회 한 번 정도는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8년 정도 근무를 하고 2020년부터는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명확하게는 잘 안 적었긴 하지만, 이 중간에 제가 중간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학을 좀 다녀왔어요. 1년 동안은 세종에 있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좀 알려져 있죠. KDI에서 정책학 과정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연계된 대학, 미국에서는 연계된 미국에서 미주리 대학에서 행정학을 또 전공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8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자,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강의랑 달리 중간중간에 제가 실제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행정학이라는 게 말 그대로 행정 현상을 다루는 이 학문인데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구급 행정학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난이도하고 중요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행정학의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국어, 영어, 한국사에 비해서 행정학 점수가 더 낮게 나오는 일은 오히려 잘 없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하시더라도 90점, 잘하시는 분들은 95점, 100점 받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 누구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과목 자체가 중요도가 많이 높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구급 행정학이 많이 어려졌어요. 특히 작년 국가직 구급, 지방직 구급 시험은 그 전에 7급 시험보다도 더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올해 국가직 구급도 작년보다는 조금 쉬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쉬웠던 시절보다 더 쉬웠냐, 그렇지는 않고요. 더 어려졌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도가 상승했다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일부 과목들은 아예 이제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사라지는 과목도 있지만, 행정학이랑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전공 과목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최종 합격을 하게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기 시험을 봤는데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했단 말이죠. 아슬아슬하게 합격했으면은 과거에는 동점자들은 다 합격시켰어요. 채용 선발 예정 인원보다 더 뽑으면서 다 합격을 시켰는데 올해부터는 다 합격시키는 게 아니라 행정학이나 행정법 점수 높으신 분들을 이제 최종 합격시키는 걸로 조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학이나 행정법 같이 이제 전공 과목에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어려워진 행정학, 중요해진 행정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과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과정은 행정학을 아예 처음 준비하신 분들 계시죠. 특히나 행정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아예 행정학 자체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입문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회 하는 기준으로 해서 입문 강의가 한 중간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생초보를 위한 친절한 입문 강의예요. 제가 지금 친절한 입문 강의 때는 행정학 처음 공부하신 분들 좀 가볍게 출발하시라고 제가 아주 세부적인 복잡한 이론을 다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가볍게 좀 여러분들이 친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개설한 강의고요. 그래서 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단계가 여러분들이 가장 본격적으로 잘 들으셔야 될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실강 기준으로 올해 7월부터 7, 8, 9, 10, 즉 4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 강의인데 이때 강의 때는 제가 최근에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뒤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뿐만 아니라 문제풀이까지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다들 처음 보시기 때문에 문제풀이랑 같이 공부 안 하시면은 내용이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4개월을 거쳐서 진행할 거고 실제 강의 시간,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강의 시간이 다른 행정학 강사분들의 어떤 기본 강의 커리큘럼 시간보다는 더 길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짧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잘 구성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10월까지 이제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기출 문제 풀이는 11월, 12월에 진행이 될 거예요. 이때는 진도별로 문제를 푸는데 9급 기출 문제만 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잘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9급 기출 문제는. 그래서 2달 동안 이때 문제 풀이를 하면서 제가 문제 풀이를 단순히 이제 뭐 정답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관련 이론까지 제가 풍부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가만 보시면은 스텝 1, 스텝 2, 스텝 3가 나눠져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 상당히 겹쳐 있어요. 가장 이 내용의 범위가 넓은 거는 당연히 이게 스텝 2에 나오는 이론과 문풀 올인원 강의가 되지만 그 입문 강의 때는 핵심적인 거, 또 문제 풀이 때는 이론 중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시는 거죠. 반복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반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하실 거예요. 자, 근데 반복하니까 똑같은 거 또 하는 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수험이라는 어떤 성격상 반복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반복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를 좀 넓혀서 많이 하셔야 되죠. 자, 네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는 기출 플러스 동형 모의고사죠. 여기서는 9급 기출 문제, 과거의 문제가 제가 앞에 이제 조금 쉬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학에서 고득점을 받으시려면은 결국은 이 7급 문제들, 일부 7급 문제들하고 또 최근에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동형 모의고사를 만들어 놨어요. 기간이 언제냐? 1, 2, 3, 4, 5, 6.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6월에도.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동형 모의고사. 그래서 기출 문제만 학습을 하시게 되면 너무 이 기출 문제 내용에 익숙해지시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롭게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동형 모의고사를 이제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스텝 5는 이제 순서가 뭐 스텝 5가 아니라 중간에 있죠. 보니까 키워드 요약집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요약집. 제가 뭐 뒤에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서만
반복하기가 나중에 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본 수업 시도 요약집으로도 마지막에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 수업은 당연히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 수업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 내용을 요약집을 보셔야지 요약집만 보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기본 과정이 다 끝이고 나고 나면 이제 시험 전에 요약집 특강을 진행하고 있고요. 스텝 6는 사실은 9급을 준비하신 분들을 위한 강의는 아니고요. 이제 9급은 내가 무난하게 합격을 하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아니면 7급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급 및 기타 기출문제 풀이는 7, 8, 9월 즉 7급 시험을 대비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교재는 이렇게 생겼는데 교재가 2025년 표지예요. 2026년 교재는 아직 작업 중이에요. 작업 중에 곧 이제 출간이 될 건데 2025 교재를 가져왔고 이 그림만요. 그래서 2026 기본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도 담고 있지만 문제도 담고 있어요. 올인원이고요. 그리고 전형이 기출 문제하고 기본서랑 내용이 다르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제 기본서 자체는 기출문제 선지를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기출문제 선지라고 하면 범위가 있겠죠. 그래서 9급 기출문제, 7급 기출문제, 그 다음에 국회직, 그 다음에 군무원, 그 다음에 경찰 승진, 각종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을 이론서에 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행정학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제일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주요 법령이랬죠. 오히려 행정법보다도 행정학에서 단순 법령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100% 다 커버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들, 과거 출제됐던 조항이라든가 최근에 개정됐던 조항들, 이런 것들은 제가 기본소에 다 담아놨어요. 자, 그리고 저는 단권화를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단권화를 강조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수험서가 너무 많아버리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학습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줄이는 작업, 너무 줄이면 또 빠진 내용이 있을 테고 더 너무 늘리면 반복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단권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그 내용이 이제 하나는 기출 요약집이고요. 또 하나는 키워드 요약집이에요. 그래서 기출 요약집은 일단 어디에 담겨 있냐, 기출 요약집이라 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본서에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기본서에. 그래 기본서 안에 이 기출 문제를 요약해서 다 담아놨어요. 사실 이거 하는 게 제 개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잘못하면 또 정답 오류가 나는 확률도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문제 이론을 공부하시면서 학습하시면서 문제도 충분하게 학습하시라고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서 안에 이렇게 테마가 끝날 때마다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출문제 뒤에 어떻게 좀 요약을 한 건데, 그리고 여러 번 출제됐던 문제들은 제가 다 표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제는 2021년 국가직에도 나왔고 2015년 서울시도 나왔고 이렇게 여러 개 반복 출제된 문제들은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 하나에 합쳐놨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100% 커버를 하셔야 된다는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적 문제인지, 그리고 7급 문제였는지 9급 문제였는지 또 전부 다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학습하시는 것 자체로도 기본서 학습만 잘 하시더라도 기출 문제를 어지간히 다 커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요약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요약집은 OX가 아니에요. 자꾸 OX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OX가 분명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렇게 돼 있죠.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20년 국가직 9급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정치행정 이론론이랬죠. 정치행정 이론론. 이론론은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이게 틀린 선지였어요. 틀린 선택지인데, 그런데 틀린 선지인데 만약에 OX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X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왜 X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저는 OX로 만든 게 아니라 다 기역, 니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가 정답이잖아요. 나머지가 틀린 표현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의 해설이 없이 하나의 문장으로 다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문제들을 줄여서 전부 다 기본서에다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문제들 1, 2, 3, 4 해놓고 하나의 크게 부피를 차지하는 문제도 있죠. 이런 것들은 또 다 한 문장으로 다 전환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문제를 좀 줄여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 보시면은 한 페이지에 문제가 몇 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딱 줄여놓으면은
한 페이지에 10문제 정도 다 포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의 밀도를 제가 굉장히 높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시간이 없을 때 특히 이런 식으로 짧게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해지는 시기에 오신다는 거죠. 특히 이제 시험을 앞두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반복 출제됐던 문제가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 국가, 지방, 서울 적어놨죠. 이것은 최소한 3번 이상 출제됐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출제됐던 예시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이 문제 하나에다가.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 푸시면은 여러분들 과거 기출문제 따로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문제 자체로서 그 기출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솔루션은 어떤 거냐면 키워드 요약집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 기본서만 보시기에는 시험 전에 이제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요약집을 하나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본서 내용을 전부 표나 두 문자 형태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키워드 요약집이 별도로 나와 있고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표죠. 정부 실패의 원인이 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마 기본서 내용 보시면은 몇 페이지 걸쳐서 내용이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본서에 나온 배경 설명을 좀 알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이 내용 자체로만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대신에 기본서 내용 보시고 다시 요약집을 함께 보시면은 이 내용이 훨씬 눈에 잘 들어오실 거예요. 또 두 문자라는 게 있죠. 두 문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건데 행정학 공부하시다 보면은 내가 이해는 잘 가는 충분히 본인이 이해는 잘하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기억이. 예를 들어서 피터스라는 사람의 정부개혁 모형이라는 게 있죠. 정부개혁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피터스라는 분은 4가지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그 4가지가 하나는 시장적 정부 모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여적 정부 모형, 그 다음 신축적 정부 모형, 마지막으로 탈규제적 정부 모형. 4가지가 근데 문제로 딱 나오면은 갑자기 4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좀 헷갈린 경우가 있거든요. 글상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출제를 하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시참 신탈 이렇게 4가지만 단어만 딱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걸 바로 골라낼 수가 있어요. 물론 행정학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하실 때도 이런 두 문자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되게 곤란하죠. 그래서 수험 공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도. 그 다음 제 행정학 관련해서 저는 이제 수험생분들하고 항상 이 소통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김재준 행정학 TV라고 치시면은 채널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제가 강의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또 강의 때 했던 뭐 약간 뭐랄까 재밌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고. 그래서 뭐 어떤 거냐? 합격하신 분들 제가 인터뷰도 좀 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뭐 짧게 아주 가볍게 공부하시고 뭐 7급 빨리 합격하셨던 분들, 또 안타까운 케이스는 이제 한번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 합격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많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또 서울시 7급 합격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다 수험 생활했던 거 다 제가 옆에 이제 제가 질문하면 또 다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수험 공부하실 때 다른 수험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는지도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쇼츠인데 유튜브 쇼츠도 저도 가끔씩 했는데 아마 제 쇼츠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의는 안 들어도. 왜냐면은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 뭐 특히 공무원들 월급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특히 수험생분도 당연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공무원 행정학 강의에는 그 내용 중 하나가 공무원 보수가 얼마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시험 문제에 출제되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제 월급표 가지고 제가 근무했을 때 과거에 월급표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제가 쇼츠로 만들었죠.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동기들이 있거든요. 동기 형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현직에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뭐 4급 공무원 아니면 3급 공무원일 텐데 그 현직 공무원들한테도 제가 보수표 받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쇼츠 조회수가 600만 원씩 되죠. 아마 제 쇼츠를 보셨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수험생분들은. 자, 그리고요 제가 소통하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
제가 물론 학원 사이트 통해서 질의 올려주셔도 제가 답변을 빨리 드리는 편인데,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질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험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도 저한테 연락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카페나 뭐 또 메일, 카페 말고도 제가 개인 메일이 있으니까 특히나 수험 공부하실 때 애로사항이란가 이런 것들도 저한테 많이 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분이 오셔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the day I die.